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익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회차 연령 한정 특약 및 범위 한정 특약 특별 약관 같이 학습을 하실 건데요. 자, 이제 지금까지 해서 우리가 보통 약관상의 내용, 그 다음에 모두 지난 시간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특별 약관의 내용 학습을 하실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연령 한정 및 범위 한정, 이제 일반적으로 한정 특약, 한정 특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해당되는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과연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외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 한정 특약, 범위 한정 특약, 특별 약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자동차라는 것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빌려줄 수도 있고요. 누가 쓰든지 내 기명피보험자의 허락만 있다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어떤 연령이 사용하든지 허락만 한다면 쓰는 데는 문제가 자동차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잠깐씩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를 내는 것이 자동차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사고율, 손해율, 위험률이 달라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운전하는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가 달라지는 부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와이프도 이제 면허는 있지만 운전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서는 저만 운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하죠? 그렇죠.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그 다음에 몇 세 이상 한정 특약 가입해서 보험료를 대폭 낮추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40세 이상 한정 특약을 들었다면 혹시라도 40 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부 한정 특약을 들었다면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 또는 다른 친척들이 이 차를 운전하지 않게끔 주의하기만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그러한 보상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령 한정, 범위 한정 특약이라는 약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 극단적인 경우를 좀 제가 겪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부부 한정 특약으로, 그리고 만 4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요, 이제 만 19세가 넘은 첫째 아들이 면허를 딴 경우죠. 그래서 가족 한정 특약으로 특약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연령 한정 특약은 가입하지 않아서 19세인 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보험료가 자그마치 370만 원, 약 8배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가입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연령을 올리면 올릴수록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쌓아지고 혜택은 똑같지만 다만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바로 연령 한정, 범위 한정 특약이 이제 필요한 이유죠. 자, 만약에 보험사가 누구나 운전만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보험만 가입해서 운행을 할 것이고요. 이때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또 불가능한 그런 악순환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도 종합보험이나 다른 보통 약관의 담보들이 모두 가입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이 어마어마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령 한정 특약이라는 그렇죠. 자, 만 나이 기준으로 사고 당시 연령이 특정하게 설정해 놓은 연령 기준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 가능한 것이고 원칙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 즉 사고 당시 기준으로 만 연령이 연령 한정 특약에서 설정해 놓은 연령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 전 담보가 면책됩니다. 즉 모든 담보를 가입했다 하더라도요.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하면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 모든 담보가 면책됩니다. 따라서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입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보험료를 싸게 받았으니까 제발 연령 기준만 잘 지켜주세요. 그렇다면 모든 담보는 보상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계약자와 계약을 하고 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그 내용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 그렇죠.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전담보, 모든 담보가 면책되는 페널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만 40세 이상 연령 한정 특약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 차를 세차장에 맡기고서요. 세차를 한 이후에 차를 이제 지하 주차장에 잘 이제 주차해 놓고 있는데 제 차가 굉장히 고급 차예요. 그러니까 그 세차장에서 일하던 그 세차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이 이 차 스포츠카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욕심에 세차하는 과정에서 열쇠를 하나 더 차키를 복사를 더 해가지고 몰래 밤에 아파트로 들어와서 그 제 차를 훔쳐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또는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절취운전이나 이제 이런 내용 우리 법률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 학습하실 때 자동차 및 열쇠에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로 이제 따졌지 않습니까? 자, 제가 잠시 커피 한 잔 사기 위해서 차 열쇠를 꼽아둔 채로 잠시 차에서 내려서 편의점을 다녀온 사이에 제 차를 훔쳐가서 절취운전자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만 40세 이상 한정특약에 들었는데 그 절취운전자는 만 40세가 되지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까지 제가 예상을, 즉 제 컨트롤, 제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황까지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령 한정 특약 들 수 없는 것이고요. 범위 한정 특약 들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범위 한정 특약, 연령 한정 특약이라는 상품이 있어도 보험사 기준으로는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가입자 기준으로도 그 상품 절대 가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의무보험만 가입하고 말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외 사유를 만들어 놔서요. 자, 기명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도난, 즉 피보험 장치를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랬을 때는 자, 설사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요. 자, 범위 한정 특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 특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보상을 해주고요. 자, 이때 절취하는 운전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절취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만 그렇습니다. 보유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지요. 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라는 의미고요. 따라서 보험사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됐을 때, 즉 기명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 즉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서 기명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절취운전자와 연대해서 지는 경우 우리 기명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대인배상 투와 자기시체 사고를 보상을 예외적으로 부책을 시켜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인배상 투 지급보험금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절취운전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예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예외 사유는 바로 피보험 자동차의 도난이고요. 둘째 예외 사유는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차장에 차를 맡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기타 주차장에 맡길 수도 있고
자, 무엇보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져가서 이제 술자리에 참석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하죠? 예, 대리운전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그런데 저는 부부 한정특약에 만 40세 이상 한정특약, 연령 한정특약을 가입하고 있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왔어요. 대리운전 기사는 이미 부부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부터 저는 한정특약 위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게 사고만 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누구나 운전, 연령 한정특약도 가입하지 않고 범위 한정특약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예. 이거 굉장히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절취, 즉 피보험 당초의 도난 말고 취급업자 사고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이제 두 번째 예외 사유는 바로 자동차 취급업자인데요. 자,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했고요. 이때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때 취급업자는 정당한 사업자 등록을 한 취급업자여야 되고요. 그렇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대인배상원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전담보가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예, 대인배상2를 예외적으로 보상해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 취급업자는 대인배상2에서 피보험자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따라서 대의권 행사에 되는 제3자에 해당하니까, 자, 피보험 당초의 도난, 절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취급업자에게 보험사는 대의권을 행사하고요. 자, 이때 대인배상2 보상을 무턱대고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담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취급업자에게 보험이 있을 때는 취급업자 보험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우리 이 예외 사유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취급업자가 취급업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취급업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에 해당하는 취급업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외사유 1번 피보험장초의 도난, 예외사유의 2번 자동차 취급업자, 어떤 취지로 이러한 예외사유를 만들어 놨고 이 예외사유의 요건이 무엇인지 꼭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예외사유의 요건에 해당돼서, 예, 그렇죠. 한정특약 위반이 아니라 부활하는 담보는 피보험장초의 도난인 경우에는 대인배상2와 자기 신체 사고라는 점,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에는 대인배상2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연령 한정특약의 세 번째 예외 사유는 바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설명 의무, 즉 연령 한정특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령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는지를 보험 가입할 당시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되고요. 이를 설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을 때 전담보가 대인배상원을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되는데 설명 의무 위반이 되면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정특약 예외 사유 위반 사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담보가 모두 보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 범위 한정특약은 연령 한정특약과 다르게요. 일단 피보험단체의 도난, 그다음에 취급업자 사고의 경우에는 우리 연령 한정특약과 동일하게 예외 사유로서 인정하고 있는데요.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 사유로 약관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범위 한정특약에 있어서 설명 의무 위반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렇죠, 대인원 제외 전담보가 면책이 됩니다. 자,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연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도 대법원은 연령
한정특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결을 한 거에 비해서요. 자, 우리가 가족의 범위,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상의 가족이나 이런 거와 좀 범위가 다릅니다. 그저 범위 한정특약의 이름을 정하다 보니 가족 한정특약이라고 한 것뿐이지 사실상 민법의 가족의 범위보다 훨씬 범위가 좁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가족 한정특약에 있어서 설명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즉 설명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 의무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가족 한정특약과 같은 범위 한정특약은 설명 의무의 대상으로 넣지를 못하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연령 한정특약만 예외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하시는 부분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자, 학습하시는 부분 입장에서 연령 한정특약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는 부분이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죠. 설명 의무까지 모두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범위 한정특약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또는 범위 한정특약의 예외 사유에 대해서 약술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렇죠. 피보험장처의 도난과 취급업자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부분, 그리고 그 요건이 어떤지, 효과가 무엇인지,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담보는 무엇인지까지 작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답안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밑에 깔려 있는 그 이제 연유 내용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자,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대인배상원을 제외한 전담보가 면책되는데 예외 사유가 있다는 거. 예외 사유 중에 범위 한정특약은 피보험장처의 도난과 취급업자에게 위탁했을 경우 두 가지 경우뿐이 없고 설명 의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가족한정특약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가족한정특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자, 이름은 특별약관의 이름은 가족한정특약이라서 마치 모든 가족이 운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자, 궁여지책으로 이제 명칭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부부 한정특약이라고 한다면 부부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이구나라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이 특약의 이름을 정하기가 참 애매하기 때문에 이름을 어쩔 수 없이 가족 한정특약이라고 했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보다 범위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첫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법률상 계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그 다음에 법률상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며느리,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은 됩니다. 이렇게 운전할 수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누구누구가 빠졌냐면요. 손자녀가 빠졌고요. 조부모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손자녀, 조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손자가 할아버지의 차를 운전했고요. 그 차가 가족한정특약에 들어있다면 가족한정특약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고요. 자, 반대로 손자의 차를 할아버지가 운전해서도 마찬가지로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고요. 자, 여기서 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자, 형제자매는 민법상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운전하면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험사에서는요.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특별약관이라는 상품을 따로 파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더라도 형제자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외되는 사람이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고요. 자, 지금 제가 법률상 계부모, 법률상 계자녀, 그 다음에 법률상 며느리, 법률상 사위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계부모, 배우자의 사실혼 계부모, 사실혼의 계자녀, 사실혼 며느리 및 사위, 그러니까 아직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 한정특약에서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사실혼 계자녀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생긴 것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혼자 돼서 혼자 몸으로 있다가 우연히 앞에 살고 있는 앞집 아파트에 새로 누가 이사를 오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또 뭐 아주머니 혼자서 사는 그런 집에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서로 정이 들고 요즘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썸 타는 관계가 됐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새로 사귀게 된 이분이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 차가 없는데 아들이 차를 좀 써야 될 일이 생겼다. 그 차를 좀 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어떻겠습니까?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빌려준다고 허락을 했겠죠. 자, 근데 자, 문제는 뭐냐? 가족 한정 특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집 사는 사람의 아들 가족에 해당되지 않죠.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잘못된 사고가 생겼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 가족 한정 특약의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를 악용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 둘은 사실혼 관계이고 저 운전한 저 사람은 사실혼 관계의 계자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종의 뭐죠? 그렇죠. 보험 사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되는 것과 별도로 사실혼 관계라고 사실을 우기기 시작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참 난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안정특약의 약관을 바꿔서요. 자, 계자녀와 계부모는 모두 법률혼 관계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약관을 바꾼 것이고요. 사실혼 며느리 및 사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와 사위는 가족안정특약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에 즉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안정특약에 있어서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나 운전할 수 있는 자와 운전할 수 없는 자, 특히 제가 최근에 이 약관이 개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피보험장처가 이제 도난됐을 때 우리 연령 한정 특약도 그렇고 범위 한정 특약도 모두 예외 사유가 적용돼서 보상을 해주죠. 그런데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조건이 무엇이죠? 무조건 도난을 당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어드리려다가 잠깐 사항만 말씀드리고 말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너무 고급차인데 이 차에 새 차를 맡겼는데 그 세차장 직원 아르바이트생이 그 차를 좀 타보고 싶은 욕심에 제 차의 키를 몰래 복제를 해놓고 우리 집 위치까지 몰래 알아내고 나서 밤에 와서 그 열쇠를 이용해서 그 자동차를 즉 도난해서 자기가 타보고 싶은 욕심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자, 이거 뭐죠?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행지배가 단절됐나요? 네, 단절됐습니다. 그러면 운행자 책임이 차주에게 있나요? 차주에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절취 운전자에게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피보험자에게 아무런 법률상 책임이 없는데 김영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이 작동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보험은 피보험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작동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아무런 법률상 책임이 없는데 보험이 작동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이런 경우는 자, 비록 피보험자를 도난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김영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기 때문에 자, 예외사유가 적용될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요. 자, 예외사유가 적용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서 김영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과 같은 법률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험사는요, 이 한정특약, 범위 한정특약, 연령 한정특약의 예외사유인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이라는 것을 예외사유로 넣으면서 이 약관을 염두에 두고 예외사유를 만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정말 도난당한, 절취당한 경우만을 상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자, 우리 대법원은
무단운전 우리 학습하셨죠? 어떻죠? 예, 반환 의사를 가지고 근친자가 그 자동차를 임시로 잠시 사용하는 것을 무단운전이라 하고 이때 김영 피보험자는 여러 가지 판단 요건 그중에서도 반환 가능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행자 책임을 판단해야 되는데 선회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무단운전의 경우에 과연 도난에 해당하는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험사와 당연히 다툼이 생겼겠죠. 자, 보험사는 자, 우리는 도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약관을 만든 것이고 무단운전과 절취운전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예.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자, 도난이라는 것은 무단운전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연령 한정특약, 범위 한정특약이 예외 사유인 피보험장처의 도난에는 무단운전도 포함이 되고 무단운전 사고로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거나 범위 한정특약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대인배상 2와 자기실사고로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고 예,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자동차보험 우리 특별약관상 문구가 피보험장처의 도난, 즉 절취운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자, 무단운전도 우리 도난의 한 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적용돼서 대인배상 2와 자기실사사고 담보가 부활해서 적용된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례 문제가 무단운전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우리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책임에는 어떤 걸 써주셔야 되죠? 그렇죠. 무단운전에 있어서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파트, 자,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있어서 무단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한정특약 예외 사유인 피보험장처의 도난에 무단운전이 포함되는가? 대법원 판례는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우리가 이제 또 작성해 주셔야 될 부분들 이제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법률상 책임과 보상 책임, 무단운전에 대한 부분, 무단운전에 대한 부분이나 절취운전에 대한 부분이나 모두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정특약 부분이 우리 자동차보험 사례 문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각각의 해당되는 파트에 대한 내용 이제 학습한 이후에는 뭐 기본적인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을 했는데, 자, 이제 모든 게 이제 누적이 됐죠. 그렇죠.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운행자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대인 1, 대인 2의 보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피보험자 개별 적용, 그리고 면책약관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기본 사례 연습을 하셨고요. 자, 자기지체사고 면책 우리 기본 사례 학습하셨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기본 사례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모두 묶어서 이제 한정특약 위반 사례, 그다음에 예외 사유, 그다음에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까지 묶어서 이제 또 기본 사례 만들어서 같이 좀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이유는 그렇죠. 예. 우리 사례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실제 문제, 실제 사례, 우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한정특약 위반이 문제돼서 면책되고 부책되고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 면책약관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가족 사상 면책약관, 즉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약관 외에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오히려 한정특약 위반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 손해사정사 시험 출제도 당연히 한정특약이 위반됐다, 갑보험사 차량, 한정특약 위반하지 않았다, 을보험사 차량 등등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문제를 복합적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운전자가 한정특약을 위반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갑보험사 김현 피보험자 A가 전담보 가입을 하셨고요. 근데 가족 한정특약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A는 잠시 가족 한정특약 가입한 거 깜빡 잊었던가, 아니면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고 친구 B에게
차 잠깐 써라. 승낙을 했는데 사고가 생긴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 것이죠? 그렇죠. 전형적으로 가족 한정특약의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고요. 자,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될 것이고요. 자, 둘째 어떻습니까? 이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대인 배상 원만 보상받을 것이고요. 그렇죠. 자, 이때 그럼 피해자들은 뭐가 등장하겠죠? 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에 탑승 불문 무보험차 상해가 등장해서 대인원제의 전담보가 면책된 이 가해자 보험자를 대신해서 보상한 후 B와 A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1번 사례는 가족 한정특약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 배상 원을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운전자가 한정특약 위반한 사례인데요. 자, 갑보험사 김현피보험자 A가 있고요. 전담보 가입했는데 마찬가지로 가족 한정특약 가입했고요. 자, A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 B에게 잠시 차량 사용을 승낙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내용 학습하셨죠? 가족 한정특약에서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서 그렇죠. 법률상 계자녀는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렇죠. 양자녀, 친자녀 모두 마찬가지죠. 다 포함되고 계자녀만 법률상 계자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썸 타는 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이때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 자녀 B는 계자녀에는 해당하지만 어떤 계자녀인가? 사실혼 관계의 계자녀에 해당하고요. 따라서 가족 한정특약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한정특약 위반 사고이고요. 다른 예외 사유 적용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그렇죠. 원칙적인 부분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사례는 최근 약간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운전자가 이제 마찬가지로 한정특약 위반했는데요. 예, 가족 한정특약 가입했고, 자, A는 사위 B에게 잠시 차량 사용을 승낙했는데, 자, 밑에 조건에 뭐라고 써 있냐면 A 자녀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처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 어떤 관계죠? 사실혼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다고요? 네, 우리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녀의 배우자, 즉 사위 또는 며느리, 계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족안정특약에서 말하는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본다면 가족안정특약 위반 사고이고요.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될 것이고요. 그 외에 다른 예외 사유, 피보험자의 도난이나 취급업자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 사유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원을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 돼야 되지요.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혹시라도 차량 사용을 승낙하거나 뭐 차를 가지고 어떤 뭐 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는 게 맞겠죠.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자, 김영피보험자 A고요. 전담보 가입됐고 가족헌정특약 가입됐는데 이번엔 누가 운전을 했냐면 손자녀, 즉 손자가 운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가족헌정특약의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됩니다. 자,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된다는 거 어떻다? 네, 조부모와 손자녀, 형제자매가 빠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사례 보시면요. 자, 갑보험사 김영피보험자 A가 전담보 가입돼 있고 가족헌정특약 가입돼 있어요. 그런데 A는 이제 음주를 해서 대리기사 B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했는데 사고가 발생했고요. 문제 조건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대리운전 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이지만 대리운전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취급업자에게 그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피보험자를 위탁했을 경우, 자,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 첫째, 김영피보험자에게 법률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둘째, 취급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셋째,
취급업자 보험이 있다면 그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해 주고요. 그렇죠.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담보는 무엇이라고요? 대인배상 2만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고는요. 자, 여러분 제가 운행지배가 단절되는 경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양도, 취급업자, 절취운전. 자, 이때 취급업자에 있어서 피보험자동차를 위탁하는 순간 운행지배가 단절되지만 자, 대리운전이나 그 외에 단절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상황.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같이 시운전을 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고 그 차에 탑승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운행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해당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이시죠. 그래서 김영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것이죠. 특히 어떤 책임?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운행지배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자, 제가 문제 조건에 사업자 등록을 한 취급업자 사고이라고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사업자 등록도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한정특약을 위반했죠. 그렇죠. 가족 한정특약이라는 범위 한정특약을 위반하고 대리운전 기사라는 범위에서 벗어난 사람이 운전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대인배상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되지만 그렇습니다. 예외 사유가 적용돼서 대인배상 2, 자,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에는 부활하는 담보는 대인배상 2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인배상 2를 보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대인배상 2가 보상이 되는데요. 보상이 되는데 취급업자 사고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죠? 예.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를 떠올려야 된다.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는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 의무자이다. 자, 그중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3자에는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금 사고 취급업자 사고이므로 대리운전 업체 및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기준으로 대인배상 2에서 이분들은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 사유가 적용되어 대인배상 2 보상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고려해야 될 부분은 대의권을 행사한다. 누구에게? 취급업자인 대리운전 업체와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문제는, 자, 이번에는, 자, 주차장 업자 B에게 똑같은, 자, 5번째 문제와 똑같은 조건인데요. 이제 취급업자 업종만 달라졌습니다. 주차장 업자에게 의뢰를 했고요. 자, 주차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지만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문제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자, 이때 그렇다면 우리 한정특약, 범위 및 연령 한정특약의 예외 사유인 취급업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위탁한 경우로서 예외적으로 대인배상 2가 보상이 되는지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면요. 자, 원칙적으로 취급업자에게 차량을 위탁한 경우 뭐가 단절된다고 했죠? 운행지배가 단절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김영 피보험자에게는 법률상 책임이 없어요. 특히 운행자 책임은 이미 운행지배가 단절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없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었죠?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때 그런데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대인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라는 원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취급업자는 대인배상원에서는 승낙피보험자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승낙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인배상원을 보상해 주고요. 이때 5번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대인원에 있어서 취급업자는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가 아니라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인원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대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7번째는요. 자, 30세 이상 및 가족안정특약에 가입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A는 본인 아파트의 주차장에 주차했고 절취운전자 B가
맞는 키를 이용해서 차량 훔쳐서 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자, 6번 사례는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한 경우고요. 자, 7번 사례는 피보험 자동차의 절취운전 사례입니다. 자, 모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운행 지배가 단절되는 단절되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7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김영 피보험자에게 피보험 자동차 및 열쇠의 관리상의 과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김영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운행 지배가 단절됐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 비록 절취운전, 즉 피보험 자동차가 도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요. 예. 예외 사유인 피보험 자동차의 도난에 적용될 필요가 없죠. 왜요? 요건인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굳이 보험사가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어서 보호해줄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배상책임보험이 작동할 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7번 케이스는 모든 담보가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대인 1은 정보보장사업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요. 대인 2는 그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사고는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없어서 김영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특이하기를 위반했고요. 피보험 자동차의 도난에 해당하지만 예외 사유가 작동될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 대인원 제외하고 전담보가 면책되는 것이고요. 자, 대인원은 왜 지급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절취 운전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나머지 피보험자 중에서 김영 피보험자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요. 김영 피보험자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운행 지배가 단절돼서 없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인 1도 보상하지 않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대인 1을 대체하는 정보보장 사업에서 대인 1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8번도 조건은 같습니다. 30세 이상 및 가족 한정 특이하게 가입했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절취운전자 B가 절취를 했어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인 1은 부책인가요? 예, 부책입니다. 왜 부책일까요? 이 사례에서 등장인물은 누구냐면 A와 절취운전자 B인데요. A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요? 제가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있어서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A는 어떤 피보험자인가요? 김영 피보험자에 해당하고요. 자, 김영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 대인 1이 작동하는가요? 작동합니다. 자, 대인 2를 작동시키려고 봤더니 한정특약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 그렇죠. 절취운전, 즉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에 해당하므로 예외 사유가 작동할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대인배상 2와 자기시세사고가 보상이 될 건데, 자, 그 전제는, 자, 김영 피보험자에게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자,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인 1 부책, 대인 2 부책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보험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대인 1과 대인 1을 모두 보상한 이후에 절취 운전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위권을, 즉 피보험자 아닌 손해배상 의무자가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절취 운전자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자, 보유자 아닌 피보험자 해당하지 않는, 자, 무단 절취 운전자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위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9번 이제 갑보험사 김영 피보험자 A고요. 전담보 가입 30세 이상 가족원조 특약 가입돼 있는데, 자, 이번엔 누가 운전을 했는가 봤더니 자녀입니다. 자녀. 다행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행이란 얘기. 가족 안정 특약에 있어서 가족, 즉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등학생 자녀가 30세가 될 리는 없을 테니 지금은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해서 가족 한정 특약은 위반하지 않았는데요.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해서 대인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호기심에 아버지 허락 없이 운전을 하던 사고가 발생했어요. 자, 그럼 이 아들이 이 차를 훔쳐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잠시 호기심에 운전해보다가 몰래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즉 어떻습니까? 무단운전에 있어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요건, 평소 자동차 및 열쇠 관리상의 과실, 무단운전을 하게 된 경위, 시간적 장소 간격, 사후 승낙 가능성, 그렇죠? 반환 의사 등등 이런 내용, 이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어떻다? 김영 피보험자가 무단운전의 정을 모르는 자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인정이 된다고 했고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죠? 그렇죠. 한정특약 예외 사유가 작동해야 되는데요. 자,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김영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이 있고, 그렇죠. 이때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담보는 대인배상 투하 자기신체 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비록 연령 한정 특약을 위반했지만 대인배상 투하 자기신체 사고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7번은요. 이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자, A의 식당 직원 B가 대표자 A의 허락 없이 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 허락 없이라는 뜻이 말이 들어가면 그렇죠. 무단운전이라는 뜻이고요. 도난, 절취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절취운전이라는 뜻인데 지금 9번 사례와 10번 사례는 무단운전 사례고요. 9번 사례는 친족, 근친자, 특히나 아들의 무단운전 사례고요. 10번 사례는 직원의 무단운전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어쨌거나 무단운전에 해당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단운전 사고에 대해서 정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무단운전의 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무조건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고요. 자, 무단운전의 정을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회할 만한 사정이나 평소 무단운전자의 업무가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사후 승낙 가능성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무단운전의 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제 다른 조건은 없었지만 일단 무단운전을 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해졌고요. 자, 직원 식당 B가 무단운전을 했기 때문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걸렸죠? 그래. 직원 식당 B의 나이는 제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나이는 우리가 연령 한정 특약은 따질 수 없지만 어디에 문제가 돼 있죠? 그렇죠. 가족 한정 특약이 있어서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에 김영 피보험자의 직원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한정 특약 위반을 한 것이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대인원 제외 전담보 면책이므로 만약 피해자가 있다면 대인원만 지급하고, 자, 이때도 어떻냐면요, 여러분, 자, 대인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자, 식당 직원 B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무단 운전자로서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요. 자, 갑보험사는요, 대인배상원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누구에게? B에게 대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자, 김영 피보험자 A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습니다.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단운전 사고로서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자, 예외적으로 부활하는 담보는 무엇이라고 했죠? 대인배상 투하 자기신체 사고인데요. 자, 지금 직원은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요? 그렇죠. 정당한 점유권자, 즉 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자기신체 사고, 무보험단체에 의한 상해담보 모두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저 사장님에게 혼이 날 식당 직원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인 1, 대인 2, 자기신체 사고가 예외적으로 부활하는데, 자, 자기신체 사고는 누구도 받을 일이 없을 테고요. 그렇죠?
예, 김영 피보험자는 지금 식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즉 피보험 장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은 맞지만 피보험 장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죽어도 해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대인 배상 2가 예외적으로 부활을 해서 그렇습니다. 대인 1과 대인 2를 누구를 위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특히 운행자 책임을 지는 김영 피보험자를 위해서 갑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후 누구에게 대의권 행사에 되는 대상이 되는 제3자인 직원 B에게 대의권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자동차 보험은 배점 30점짜리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배점 30점짜리 문제를 포기하는 순간 자동차 보험은 절대 과락을 피해갈 수 없는 과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주된 내용으로 학습한 그 중요 포인트도 결국은 자동차 보험 30점짜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차지하는 굉장한 비중이 높은 배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린 부분 앞에서부터 정리하시는 부분 특히 운행자 책임과 보상 책임을 연관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14회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